나한테 뭘 해줬다고 내가 뭘 하든 상관하지 마. 나가서 돈이나 벌어와. 당신이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 이야기 속 주인공의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 남자. 그는 성실했고 책임감 있었고 단 한 번도 가족을 저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 존중, 감사? 아닙니다. 그는 그저 돈 기계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가장 잔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야기는 한 남자가 선택한 길,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그가 찾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낡은 아파트 안방.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 강민수의 눈은 이미 떠져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옆에 누운 아내 박유진은 등을 돌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삐걱거리는 침대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깼지만 유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세면대 앞에 선 민수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깊게 패인 눈과 주름, 희끗희끗한 구레나룻, 처진 어깨선. 52세.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나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젊음도,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지친 중년 남자의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물로 얼굴을 씻으며 민수는 중얼거렸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흐를 때마다 그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기계적으로 면도를 하고 낡은 정장을 꺼내 입었다. 20년 전 결혼식 때 맞춘 양복은 이미 색이 발해 있었지만 새 옷을 살 여유는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위해 돈을 쓸 권리가 없었다. 거실로 나온 민수는 바닥에 깨진 커피잔 조각들을 발견했다. 어젯밤 일이었다. 유진이 생활비 얘기를 꺼냈고 민수가 이번 달은 좀 어려워라고 말하자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바닥에 내던졌다. 어려워? 당신이 돈을 못 벌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리고 유진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빗자루로 조용히 유리 조각을 치우며 민수는 생각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다. 회사에서는 모범 사원이었고 집에서는 조용한 남편이었다. 술자리도 거의 안 하고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왔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모두 포기했다.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았다. 당신 나가는 거야? 오늘 얼마 벌어올 건데? 침실 문이 열리며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옷 차림에 그녀는 팔짱을 낀 채 거실로 나왔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회사 가야지. 오늘 회의 있어서. 회의? 그래서 뭐? 돈이나 더 벌어와. 어제 친구들 만났는데 은주 남편은 이번에 차 바꿨대. 우리는 10년 된 낡은 차 계속 타고 다닐 거야?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하고 싶은 것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눌러 삼켰다. 대신 조용히 대답했다. 알았어. 열심히 할게. 열심히? 당신이 열심히 한다는 게 그 꼴이야. 다른 남편들은 다 출세하는데 당신만 제자리잖아. 유진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다. 문을 닫는 순간 그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이미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출근 시간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민수는 구석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주변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누군가는 음악을 들으며, 또 누군가는 졸고 있었다. 저 사람들도 다들 힘들겠지. 민수는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만큼 힘든 사람이 또 있을까?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전쟁터였다.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오늘은 어떤 비난을 들을지, 어떤 요구를 받을지 두려웠다. 결혼 초반은 달랐다. 유진은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좁은 원룸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이었지만 둘은 행복했다. 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웃었고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며
미래를 꿈꿨다. 우리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큰 집에서 살자. 그리고 아이들도 낳고. 유진이 웃으며 말했던 그 시절. 민수는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 특근도 자청했다. 조금씩 저축하며 전세집을 마련했고 아이가 태어나자 더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유진은 변했다. 돈이 조금씩 생기자 그녀의 욕심도 커졌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민수가 벌어오는 돈은 항상 부족했다. 그리고 부족함은 곧 민수에 대한 불만으로 바뀌었다. 다른 남편들은 다 잘 사는데 우리만 이 모양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민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고 자신을 위한 시간은 모두 포기했다. 취미도, 친구도, 심지어 건강도 뒷전이었다. 회사, 점심시간. 민수 씨, 같이 점심 먹으러 갈래요? 동료 김대리가 웃으며 물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 도시락 싸왔어요. 또요? 민수 씨는 맨날 혼자 먹네. 가끔은 우리랑 어울려요. 다음에요. 오늘은 좀 바빠서. 민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웃으며 거절했다. 사실 바빠서가 아니었다. 외식할 돈이 아까워서였다. 점심 한 끼에 8,000원이면 그 돈이면 집에서 쌀 한 포대를 살 수 있었다. 혼자 구내식당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열었다. 김치와 계란말이 2조각. 간단한 반찬이었지만 민수는 감사했다. 적어도 굶지는 않으니까. 젓가락을 들며 문득 핸드폰을 꺼냈다. 유진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오늘 저녁 늦을 거야. 친구들 만나. 알아서 먹어.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 유진의 외출이 부쩍 잦아졌다. 예전엔 집에만 있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자주 나가기 시작했다. 그것도 항상 화장을 정성스럽게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나갔다. 친구 만난다는데 뭐 좋은 일이겠지. 민수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의심할 용기가 없었다. 만약 그 의심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밥을 먹다 말고 민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갑자기 목이 메는 느낌이었다. 눈앞이 흐려졌고 가슴이 답답했다. 내가 대체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걸까? 52년의 인생, 그중 20년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도 사랑도 아닌 무시와 냉대뿐이었다. 민수는 자신이 마치 감정 없는 기계처럼 느껴졌다. 돈만 벌어오면 되는 그저 그런 존재. 저녁 7시, 민수는 집 앞 골목에 도착했다. 하지만 집 앞까지 가지 못하고 멈춰섰다. 불이 꺼진 집. 유진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또 늦는구나. 민수는 길 옆 벤치에 앉았다.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텅 빈 집은 그를 더 외롭게 만들 뿐이었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10년 전에 끊었던 담배였지만 요즘 다시 피우기 시작했다. 연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민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하늘, 별 하나 보이지 않는 도시의 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유진이었다. 여보세요? 나 오늘 정말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알았어. 그리고 내일 생활비 좀 더 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그래.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뭐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았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다. 그날 밤 민수는 꿈을 꿨다. 젊은 시절 유진과 처음 만났던 날의 꿈이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과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난 민수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행복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안방.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다. 민수는 소파에서 잠들어 목이 뻐근했다. 몸을 일으키며 시계를 보니 6시 30분.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편이었다. 안방을 살짝 들여다보니 유진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어젯밤 늦게 들어왔는지 화장도 지우지 않은 채 잠들어 있었다. 민수는 조용히 문을 닫고 세면장으로 향했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다가
문득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향수 냄새. 달콤하면서도 묵직한 남성용 향수 특유의 냄새였다.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내 향수는 아닌데. 세면대 위에 놓인 유진의 코트를 집어들었다. 냄새는 거기서 났다. 진하게 배어든 남성 향수 냄새.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야. 친구 남편 거일 수도 있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코트를 도로 놓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민수는 계속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계란을 프라이팬에 굽다가 타버렸고 밥솥 뚜껑을 닫지 않아 밥이 식어버렸다. 머릿속이 온통 복잡했다. 뭐 하는 거야? 유진이 거실로 나왔다. 부스스한 머리에 찌푸린 얼굴. 평소의 날카로운 모습과는 조금 달랐다. 오히려 피곤하고 지쳐 보였다. 아침 준비하고 있어. 됐어. 나 오늘 안 먹어. 늦게 들어와서 속이 안 좋아. 그래? 어디 아파?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유진은 손을 휘저으며 대답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너나 먹고 가. 말을 마친 유진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회사, 오전 업무 중. 회사에서도 민수는 집중할 수 없었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자꾸만 아침에 향수 냄새가 떠올랐다. 왜 유진의 옷에서 남자 향수 냄새가 났을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려 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혀 묻었을 수도 있다. 친구 부부를 만났다면 포옹하며 묻었을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가능성이 속삭였다. 혹시 다른 남자와? 그 생각이 떠오르자 민수는 고개를 세게 흔들었다. 말도 안 돼. 유진이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 최근 몇 달간 유진의 행동을 돌이켜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첫째, 외출이 부쩍 잦아졌다. 예전엔 집에만 있으려던 사람이 요즘은 주 3회, 4회씩 외출했다. 둘째, 화장과 옷차림이 달라졌다. 평소엔 편한 옷을 입던 사람이 요즘은 항상 예쁘게 차려입고 나갔다. 셋째, 핸드폰을 항상 손에 들고 있고 화면을 가리려고 했다.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다. 넷째, 민수에게는 더 차갑게 대했다. 예전보다 짜증이 늘었고 대화를 피했다. 설마.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자신의 인생 전부를 바친 가정을 의심한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웠다. 민수 씨, 괜찮아요? 옆자리 박 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의심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다. 점심시간, 민수는 혼자 구내식당 구석에 앉았다. 오늘은 도시락 대신 식권으로 된장찌개를 시켰다. 입맛은 없었지만 억지로 숟가락을 떴다. 주변에서는 동료들이 삼삼오오 모여 즐겁게 식사했다. 웃음소리, 수다 소리가 시끄러웠지만 민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확인해봐야 하나. 의심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했다. 유진의 핸드폰을 보면 됐다. 하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만약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산산조각 날 것 같았다. 아니야. 그냥 내가 예민한 거야. 민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괜한 의심을 하는 거라고. 유진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길. 민수는 평소보다 빠르게 걸었다. 오늘만큼은 유진과 제대로 대화하고 싶었다. 최근 들어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민수는 멈춰섰다. 집 앞에 검은색 BMW가 한 대 서 있었다. 민수의 차가 아니었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저 차는 누구? 잠시 후 집 현관문이 열리고 유진이 나왔다.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예쁘게 화장하고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도 고데기로 곱슬곱슬하게 말아 올렸다.
유진은 차를 향해 걸어갔다. 민수는 골목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손에는 식은땀이 났다. 차 문이 열리고 남자가 나왔다. 키가 크고 잘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다. 그는 유진을 보자 환하게 웃었다. 오래 기다렸어? 유진도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방금 나왔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차는 골목을 빠져나갔다. 민수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진짜였구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다. 20년. 평생을 바친 시간. 모든 것을 희생한 세월. 그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지만 진정되지 않았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분노? 슬픔? 배신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하늘은 어두워지고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쳤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민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그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다. 확인해야 해. 제대로 확인해야 해.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다. 하지만 민수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냉정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증거가 필요해.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오전. 민수는 지난 일주일간 조용히 관찰했다. 유진의 외출 시간, 돌아오는 시간, 핸드폰을 보는 습관, 표정의 변화까지 모든 것을 노트에 적었다. 감정은 최대한 억눌렀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냉정함이었다. 토요일 아침, 유진이 또다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화장을 정성스럽게 하고 새로 산 듯한 블라우스를 입었다. 목에는 향수를 뿌렸다. 민수가 싫어한다며 평소에는 절대 안 뿌리던 향수였다. 어디가?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진은 거울을 보며 귀걸이를 하면서 대답했다. 친구들 만나. 오늘 백화점 세일한대. 몇 시에 와? 모르겠어. 늦을 수도 있으니까 저녁은 알아서 먹어. 말투는 여전히 차갑고 무심했다. 마치 룸메이트에게 통보하듯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유진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다. 민수는 재빨리 베란다로 향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아래를 내려다봤다. 5분 후 검은색 BMW가 다시 나타났다. 그 남자였다. 유진은 주위를 살피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차에 올라탔다. 마치 수십 번도 더 한 일인 것처럼.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찍었다. 차 번호판, 유진의 얼굴, 남자의 옆모습까지. 차가 떠나자 민수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다. 오늘은 끝까지 따라가 볼 생각이었다.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민수는 택시를 타고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BMW는 고속도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30분쯤 달린 후 차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앞에 섰다. S호텔. 5성급 호텔로 유명한 곳이었다. 숙박료가 하루에 5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민수는 택시에서 내려 멀리서 지켜봤다. 유진과 남자는 발레 파킹을 맡기고 호텔 로비로 들어갔다. 친밀하게 팔짱을 낀 채 민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지금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호텔 로비에 들어갔다. 유진과 남자는 이미 엘리베이터를 탔고 층수 표시등은 12층에서 멈췄다. 민수는 로비 카페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으로 이 호텔의 객실 정보를 검색했다. 12층은 스위트룸이 있는 층이었다. 가격은 하룻밤에 80만 원. 80만 원.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자신은 점심값 8천 원도 아까워하며 도시락을 싸다니는데 아내는 80만 원짜리 호텔방에서 다른 남자와 커피 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3시간이 흘렀다. 민수는 로비에서 계속 기다렸다. 커피를 3잔이나 마셨고 화장실도 다녀왔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다. 오후 3시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유진과 남자가 나왔다. 두 사람의 표정은 편안했고 유진은 행복해 보였다. 민수가 20년간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다. 민수는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다. 두 사람은 민수를 알아채지 못하고 로비를 나갔다. 민수는 그들이 떠난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정말이었구나. 정말.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확실한 증거를 눈앞에서 봤다. 아내는 다른 남자와 호텔에 갔다. 3시간 동안. 그리고 행복한 얼굴로 나왔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나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다.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맞았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기, 혹시 오늘 12층 스위트룸을 사용한 고객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고객 정보는 보호되어 있어서. 민수는 지갑을 꺼냈다. 제 아내입니다. 제가 카드를 줬는데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카드 소지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강민수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강민수님 명의 카드로 12층 1205 스위트룸이 결제되었습니다. 오전 11시 체크인, 오후 3시 체크아웃입니다. 민수의 예상이 맞았다. 유진은 민수의 가족 카드를 사용했다. 자신의 남편 돈으로 다른 남자와 호텔에 간 것이었다. 영수증 출력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잠시만요. 영수증을 받아든 민수의 손이 떨렸다. 숙박료 80만 원, 룸서비스 12만 원, 총 92만 원. 92만 원. 민수의 한 달 용돈이 30만 원이었다. 그것도 교통비, 점심값 다 포함해서. 아내는 단 하루 만에 민수의 3달 용돈을 썼다. 다른 남자와 택시 안에서 민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미 울 힘조차 없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민수는 자신의 지난 20년을 돌아봤다. 무엇을 잘못했을까? 바람을 피울 만큼 자신이 부족했을까? 아니었다. 민수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꿈도, 취미도, 건강도, 친구도 포기했다. 오직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 그런데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6시였다. 유진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영수증을 내려다봤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선택지는 2가지였다. 첫째, 모른 척하고 계속 살기. 둘째, 대면하기.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다. 이미 첫 번째 선택지는 불가능했다. 이 비참한 진실을 알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 수는 없었다. 밤 10시, 유진이 돌아왔다. 밝은 표정으로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말했다. 아, 힘들어 죽겠네. 친구들이랑 백화점 다 돌아다녔어. 민수는 유진을 바라봤다.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는 그녀. 죄책감도 없어 보이는 얼굴. 재밌었어? 응, 그럭저럭. 배고픈데 밥은? 아직 안 했어. 진짜. 그럼 나 라면 끓여. 귀찮아 죽겠네. 유진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분노였다. 하지만 민수는 그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다. 물이 끓는 동안 민수는 생각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복수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었다. 제대로, 완벽하게 해야 했다. 민수는 영수증을 조심스럽게 접어 지갑 깊숙이 넣었다. 이것은 시작이었다. 앞으로 더 많은 증거를 모을 것이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민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2주 후, 월요일 저녁. 민수는 퇴근 후 집 근처 PC방에 들렀다. 집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창에 타이핑했다. 배우자 외도 증거 수집 방법, 이혼 소송 준비 서류, 재산 분할 유리한 조건. 화면에 뜨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노트에 적었다. 민수는 지난 2주간 철저히 준비해왔다. 감정은 가라앉았지만 대신 냉철함이 자리 잡았다. 민수가 모은 증거 목록. 호텔 영수증 3장 모두 민수 명의 카드 사용. 유진과 남자의 사진 12장 날짜, 시간, 장소 기록. 카페, 레스토랑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사진.
유진의 명품 구매 내역 최근 3개월간 450만 원. 통화 기록 분석 특정 번호로 하루 평균 5회 통화.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 유진 폰이 잠깐 방치된 틈을 이용. 민수는 이 모든 것을 USB에 백업하고 클라우드에도 저장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한부를 더 맡겼다. 저녁 8시, 민수는 대학 동기 재훈을 만났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재훈은 민수가 건넨 USB를 받아들었다. 형, 이게 뭔데?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내 보험이야. 혹시 모르니까 내가 보관해줘. 무슨 일이야? 형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살도 많이 빠지고. 재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민수는 재훈을 20년 넘게 알았다. 대학 시절부터 유일하게 연락을 유지한 친구였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유진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 뭐. 재훈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민수는 무덤덤했다. 증거도 다 있어. 호텔 가는 것도 봤고 사진도 있고 그 USB에 다 들어있어. 형, 그럼 당장 이혼해야지. 아니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야 해. 감정적으로 터뜨리면 내가 손해야. 재훈은 민수의 변한 모습에 놀랐다. 평소 온화하고 감정 표현도 서툴렀던 민수가 이렇게 냉정하게 계획을 세우다니. 형이 맞아? 왜 이렇게 차분해? 차분한 게 아니야. 민수는 주먹을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매일 밤 잠을 못 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하지만 지금 무너지면 안 돼. 제대로 끝내야 해. 재우는 친구의 어깨를 토닥였다. 알았어. 내가 잘 보관할게.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공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저녁 산책 나온 부부들이 손을 잡고 지나갔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도 저랬었는데. 목요일 저녁 집. 민수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밥을 지었다. 20년간 반복한 일과였다. 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유진도 따라 웃었지만 민수는 웃지 않았다. 저녁 됐어. 알았어. 유진은 일어나지도 않고 대답했다. 민수는 상을 거실 테이블에 차렸다. 예전에는 식탁에서 마주 앉아 먹었지만 언제부턴가 유진은 TV를 보며 먹는 것을 선호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유진은 TV에만 집중했다. 민수는 그녀를 관찰했다.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는 습관, 무언가 메시지가 올 때마다 미소 짓는 표정. 민수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던 그 따뜻한 미소. 유진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응. 우리 요즘 대화가 없는 것 같아. 주말에 같이 영화라도 볼까? 유진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영화는 무슨. 나 주말에 약속 있어. 또, 요즘 약속이 많네. 왜? 내가 나가는 게 문제야?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민수는 손을 들어 말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둘이 시간을 좀 보내면 좋겠다고. 당신이랑 시간을 보내? 재미있겠네. 비꼬는 말투였다.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은 무덤덤하게 유지했다. 식사가 끝나고 유진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하나 보였다. 조금만 더 참자. 3일 후, 일요일 오전. 유진이 또다시 외출했다. 친구들이랑 등산 간다는 말을 남기고.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다. 등산복이 아닌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가는 사람이 등산을 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민수는 이번에도 뒤를 따랐다. 택시를 타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예상대로 유진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레스토랑 밖에서 민수는 창문 너머로 안을 지켜봤다. 유진과 그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다. 와인을 마시고 스테이크를 먹고 웃고 있었다. 민수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흔들리지 않도록 두 손으로 잡고 최대한 선명하게. 그때 유진이 남자의 손을 잡았다. 테이블 위에서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애정을 담아서. 민수는 숨이 막혔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는 사진을 계속 찍었다.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증거야. 이건 증거야. 90분 후 두 사람이 레스토랑을 나왔다. 민수는 골목 그늘에 숨어 지켜봤다. 두 사람은 남자의 차로 향했다. 그리고 차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남자가 유진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유진은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자의 품에 안겼다. 민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진으로 남겼다. 손이 떨렸지만 셔터를 눌렀다. 차가 출발하고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의 힘이 풀렸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됐어. 민수는 중얼거렸다. 이제 충분해. 증거는 모였다. 호텔, 레스토랑, 신체 접촉, 친밀함. 법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졌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걸음걸이는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어깨가 펴지는 느낌이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저장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상담 예약을 잡았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하는 것이었다. 민수는 그것을 배웠다. 그리고 준비가 끝났다. 다음 주 월요일 법률사무소. 민수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강남역 근처의 작은 건물 3층. 정직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어서 오세요. 5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가 민수를 맞았다. 이름은 김정희 변호사. 이혼 소송 전문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민수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김 변호사는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사진들, 영수증들, 통화 기록, 메시지 스크린샷. 한참을 살펴보던 김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충분히 유리합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니까 7대3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강민수 씨가 70%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위자료는요? 배우자 잘못이 크니까 3천에서 5천 정도 청구 가능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20년 결혼 생활이 돈으로 계산되는 것이. 그런데 강민수 씨, 김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상대 남성에 대한 정보는 있으신가요? 아직 자세히는 모릅니다. 번호판만 알고 있어요. 그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기혼자라면 그쪽 배우자를 통해 압박할 수도 있거든요. 민수는 메모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오며 결심했다.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내야 해. 민수는 인터넷으로 찾은 탐정 사무소를 방문했다. 합법적인 조사 업체였다. 30대 후반의 남성 탐정이 민수를 맞았다. 차량 번호로 소유자 조회 가능합니다. 비용은 50만 원입니다.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민수는 적금을 깨서 마련한 돈을 건넸다.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3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정보 나왔습니다. 만나서 드릴게요. 토요일 오후 카페. 탐정은 A4 용지 몇 장을 민수에게 건넸다. 정우석 프로필. 중소 제조업체 대표. 직원 약 30명. 주소 서울시 강남구. 혼인 상태 기혼. 배우자 김미영 42세. 자녀 2명. 고등학생, 중학생. 차량 BMW 520lit. 재산 추정 30억 원대. 민수는 서류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기혼자였다. 자기 아내와 자식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더 조사할 게 있으신가요? 이 사람의 회사 정보와 일정을 알고 싶습니다. 추가 비용 50만 원입니다. 좋습니다. 민수는 다시 돈을 냈다. 이번에는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이었다. 일주일 후 탐정은 정우석의 상세 정보를 전달했다. 회사 주소와 전화번호. 평일 출퇴근 시간 오전 9시 출근, 저녁 7시 퇴근. 주말 골프 모임 토요일 오전. 배우자 김미영의 직업 전업주부. 김미영의 친구 모임 정보. 회사 재정 상태 최근 매출 감소 추세. 민수는 정보를 꼼꼼히 읽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정우석, 너부터 무너뜨려야겠어. 다음 주 화요일, 정우석 회사 근처. 민수는 연차를 내고 정우석의 회사 앞에서 관찰했다. 작은 공장 건물이었다. 우성정밀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오전 9시 10분, 정우석의 BMW가 도착했다. 정우석은 여유롭게 차에서 내려 공장으로 들어갔다. 직원들이 고개 숙여 인사했지만 정우석은 건성으로 손만 흔들었다. 점심시간, 정우석은 인근 식당에서 혼자 식사했다. 민수는 멀리서 지켜봤다. 정우석은 식사 중에도 계속 핸드폰을 보며 웃었다. 유진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분명했다. 저 놈이 내 아내와 민수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참았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저녁 7시 정우석이 퇴근했다.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고 강남으로 향했다. 민수는 또다시 뒤를 따랐다. 목적지는 청담동의 고급바였다. 정우석은 혼자가 아니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과 함께였다. 유진이 아닌 다른 여자였다. 이 쓰레기 같은 놈. 민수는 이를 갈았다. 정우석은 유진과의 관계 외에도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있었다. 민수는 이 장면도 사진으로 남겼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늦게 돌아왔다. 유진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민수는 거실에 앉아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했다. 정우석, 너 혼자만 여러 여자를 만나고 있었구나. 유진이는 그것도 모르고.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이러니했다. 유진은 정우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정우석에게 유진은 여러 여자 중 하나일 뿐이었다. 민수는 우체국에서 편지 봉투를 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편지를 작성했다.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인쇄했다. 필체로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편지 내용. 김미영님께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 정우석 씨는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동봉된 사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로운 친구가. 민수는 편지와 함께 사진 몇 장을 동봉했다. 유진과 정우석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는 사진, 포옹하는 사진, 그리고 봉투 주소를 적었다. 정우석의 집 주소였다.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 순간 민수는 깊은 숨을 쉬었다. 이제 첫 번째 폭탄이 터질 거야.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유진은 안방에서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다. 정우석과 대화하는 것이 분명했다. 웃어? 지금 실컷 웃어. 곧 그 웃음이 사라질 테니까. 일주일 후, 월요일 저녁. 변화는 갑자기 찾아왔다. 저녁 8시, 유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우석이었다. 유진은 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응, 나야. 왜? 전화기 너머로 정우석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주방에서 몰래 들었다. 큰일 났어. 우리 집사람이 알았어. 뭐, 어떻게? 모르겠어. 누가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어. 사진까지 있었어.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럼 어떡해? 당분간 연락하지 마. 집사람이 지금 난리야. 이혼하겠다고 변호사까지 알아보고 있어. 잠깐만. 그럼 나는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일단 시간 좀 갖자. 전화가 끊겼다. 유진은 멍하니 핸드폰을 쥐고 서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거실로 나왔다. 저녁 먹을래? 아니, 안 먹어. 유진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민수는 홀로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시작됐어. 이제부터 내 세상이 무너질 거야. 2주 후 수요일 저녁. 유진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다. 정우석과의 연락이 끊긴 지 2주째였다.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정우석은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익신만 당했다. 민수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봤다. 유진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결국 무너지는 모습을. 당신 요즘 왜 그래?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진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꺼. 하지만 유진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이 역력했다.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다.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감지 않았다. 평소 외모에 그렇게 신경 쓰던 그녀가 이제는 거울도 보지 않았다. 민수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며 유진을 관찰했다. 유진은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계속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매번 연결되지 않았다. 제발 한 번만. 유진의 중얼거림이 거실까지 들렸다.
민수는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무너지고 있어. 천천히, 완벽하게. 금요일 밤, 안방에서. 밤 11시, 민수는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안방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제발,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민수는 책을 내려놓고 안방문 앞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다. 유진은 침대 바닥에 주저앉아 핸드폰을 붙잡고 울고 있었다. 화장이 지워진 얼굴, 흐트러진 머리, 눈물로 얼룩진 뺨. 평소 강하고 도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우석아, 왜 이러는 거야? 나 어떡해? 내가 뭘 잘못했어? 유진은 핸드폰 화면을 보며 계속 눈물을 흘렸다. 메시지 창에는 수십 개의 미확인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모두 읽지 않은 상태였다. 우석 씨, 전화 좀 받아줘요. 무슨 일 있어요? 왜 연락이 안 돼요? 제발, 한 번만 만나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동정심은 들지 않았다. 하지만 만족감도 아니었다. 그저 텅 빈 느낌이었다. 이게 내가 20년간 사랑한 사람이구나. 민수는 조용히 거실로 돌아왔다. 유진의 울음소리는 한참 동안 계속됐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다. 표정은 무덤덤했다. 다음 날 토요일 오후, 유진은 거의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밥도 먹지 않고 씻지도 않고 그저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민수는 점심을 준비해서 안방 문을 두드렸다. 유진아, 밥 먹어. 필요 없어.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민수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래도 먹어야지. 건강 챙겨야지. 싫다고. 유진이 소리쳤다. 베개를 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더 이상 권하지 않고 물러났다. 오후 3시쯤 유진이 방에서 나왔다. 부스스한 머리에 붉게 부은 눈. 며칠 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얼굴은 푸석푸석했다. 민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유진은 현관으로 향했다. 민수가 물었다. 어디가? 나가. 어디? 신경 꺼. 문이 쾅 닫혔다. 민수는 창문으로 유진을 지켜봤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택시를 탔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탐정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내가 방금 외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0분 후 탐정에게서 답장이 왔다. 정우석 회사 앞입니다. 차 안에서 대기 중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대로였다. 유진은 차 안에서 3시간째 기다리고 있었다. 손은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지만 물도 마실 여유가 없었다. 꼭 만나야 해. 우석 씨를 만나서 얘기해야 해. 뭐가 잘못된 건지 알아야 해. 유진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정우석이 왜 갑자기 연락을 끊었는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불안하고 초조할 뿐이었다. 드디어 정우석의 BMW가 나타났다. 유진은 급하게 차에서 내려 정우석 차 앞을 막아섰다. 손을 들어 차를 멈추게 했다. 정우석의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끼익 타이어 소리가 요란했다. 창문이 내려가고 정우석의 짜증 섞인 얼굴이 나타났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우석 씨. 나야. 제발 얘기 좀 하자. 유진은 애원하듯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정우석의 표정은 차가웠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 회사 앞인데. 정우석은 주위를 둘러봤다. 직원들이 퇴근하는 시간이었고 몇 명이 이미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다. 미안해. 하지만 너무 답답해서 연락도 안 되고. 우석 씨,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 때문에 내 집안이 난리인 거 알아요? 지금 이혼 위기라고. 정우석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가득했다. 유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도 우리 무슨 우리? 정우석이 비웃었다. 당신 착각하지 마요. 그냥 가벼운 만남이었어. 재미있었지만 이제 끝이에요. 유진의 얼굴이 굳었다.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내 말 이해 못해요? 난 원래 여자친구 많아요. 당신도 그중 하나였을 뿐이고 특별한 거 아니었어요. 유진은 입술을 떨었다.
눈앞이 하얘지는 느낌이었다. 거짓말. 그럴 리 없어. 우석 씨는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함께하고 싶다고. 사랑. 정우석이 코웃음을 쳤다. 당신 같은 아줌마를 누가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냥 심심풀이였어. 솔직히 말하면 당신 남편 돈으로 호텔 가는 것도 재미있었고요. 그 말은 유진의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제발, 이러지 마. 유진은 차 문을 붙잡고 울었다. 하지만 정우석은 냉정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손 치워요. 안 그러면 경찰 불러요. 난 당신 같은 사람 다시 안 만나요. 정우석은 창문을 올리고 차를 출발시켰다.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길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유진을 쳐다봤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왜 저래? 완전 이상한데. 술 마신 거 아냐? 유진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울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는 자신을 심심풀이로 봤다. 20년 결혼 생활을 버리고 선택한 남자가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버렸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저 여러 여자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피해 걸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밤 10시, 집. 유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화장은 다 번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민수는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책을 읽는 척했지만 사실은 유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늦었네. 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민수가 말했다. 유진아, 잠깐만. 유진이 멈춰섰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를 마주봤다. 무슨 일 있어? 유진은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아무 일도 없어. 정말?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불안함을 느꼈다. 그래, 아무 일도 없다고. 그래, 알았어.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유진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민수는 소파에 다시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그날 밤, 유진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사랑도, 희망도, 자존심도. 유진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 2주 후, 토요일 오전. 민수는 유진의 부모님과 오빠에게 연락했다.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 식사하자고. 유진의 부모님은 기뻐했다. 사위 민수는 20년간 한 번도 예의를 잃은 적이 없는 모범적인 사람이었다. 유진의 오빠도 민수를 형처럼 따랐다. 민수야, 무슨 좋은 일 있니? 장인 박재철이 전화로 물었다.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다. 아닙니다, 장인어른. 그냥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요즘 가족들이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 좋지. 우리도 민수 얼굴 보고 싶었어. 언제? 이번 토요일 저녁 어떠세요? 저녁 6시쯤. 좋아. 그럼 우리 집으로 올래?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직접 준비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도 만들고요. 아이고, 민수야.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같이 정중하고 차분했다. 장인은 흐뭇하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유진은 옆에서 그 대화를 듣고 불안했다. 왜 갑자기 가족 모임을 하는 거야? 그냥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면 좋잖아.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유진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민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너무 차분했다. 마치 무언가를 계획한 사람처럼. 토요일 오후 6시. 민수는 오후 내내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다. 갈비찜, 잡채, 각종 전, 나물, 국. 장인 장모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졌다. 유진은 화장을 하며 계속 민수를 쳐다봤다. 민수는 조용히 음식을 나르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정성스러웠다. 왜 이러는 거지? 뭔가 이상해. 유진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다. 저녁 6시 30분, 장인장모와 유진의 오빠 박준호 가족이 도착했다. 오빠는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 왔다. 민수야, 고생했구나. 장모 김순자가 차려진 음식을 보며 감탄했다. 아닙니다, 어머님. 이 정도는 당연하죠. 어서 앉으세요. 민수는 정중하게 가족들을 맞았다. 모두 거실과 식탁에 둘러앉았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아이들도 신나게 떠들었다. 민수 형, 요즘 회사는 어때요? 준호가 물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형님. 형님은요? 나도 그저 그렇지 뭐. 민수 형은 항상 성실하니까 회사에서도 인정받을 거야. 감사합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장인은 갈비찜을 한 입 먹고 엄지를 들었다. 역시 민수가 만든 음식이 제일이야. 과찬이십니다, 아버님.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유진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다. 너무 차분하고 너무 계획적인 미소. 식사를 시작하고 30분쯤 지났을 때 민수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가족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민수는 TV를 켰다. 그리고 노트북을 HDMI 케이블로 연결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TV를 바라봤다. 유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떨어졌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수는 유진을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줘.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TV 화면이 켜지고 첫 번째 사진이 나타났다. 유진이 검은색 BMW에 타는 모습. 장인장모의 표정이 조금 굳었다. 두 번째 사진. 유진과 정우석이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는 모습. 와인잔이 테이블 위에 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장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세 번째 사진. 강남 S호텔 앞에서 유진과 정우석이 포옹하는 모습. 친밀함이 명백히 드러나는 사진이었다. 장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네 번째 화면. 호텔 영수증이 떠올랐다. 크게 확대된 화면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S호텔 영수증. 날짜 2024년 10월 15일. 객실 1205호 스위트룸. 금액 80만 원. 결제 카드 강민수 가족 카드. 거실이 조용해졌다. 아이들조차 떠들지 않았다. 다섯 번째 화면. 유진과 정우석의 문자 메시지가 나타났다. 유진 오늘 남편이 늦게 들어온대. 저녁에 만날 수 있어? 정우석 좋아. 그럼 호텔에서 보자. 내가 예약할게. 유진 당신이 제일 좋아. 남편은 그냥 돈만 벌어오는 기계야. 정우석 크크 그래도 카드는 잘 쓰네. 남편 돈으로 호텔 가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유진 어차피 내 돈이나 마찬가지야. 20년 동안 벌어놓은 거 내가 쓰는 게 뭐가 문제야? 장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새빨개졌다. 유진아, 이게 정말이냐? 목소리는 떨렸고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만 파르르 떨렸다. 이건 오해야. 조작이야.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조작? 민수는 차갑게 웃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여줬다. 동영상이었다. 유진과 정우석이 호텔 로비를 걸어가는 모습. 시간과 날짜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장면까지. 이것도 조작이야?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장모가 유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뺨을 세게 때렸다. 철석,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장모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평생 사랑으로 키운 딸이 이런 짓을 하다니 믿을 수 없었다. 유진은 뺨을 감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유진의 오빠 준호도 일어났다.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동생을 때리지는 않았다. 대신 민수에게 다가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민수 형, 정말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이런 짓을.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다. 아내도 아이들도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형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유진이가 선택한 일입니다. 민수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에는 이혼 합의서라고 적혀 있었다. 이혼 서류입니다. 변호사와 상담 끝났고 재산 분할도 제게 유리하게 나올 겁니다. 유진이의 불륜이 명백하니까요. 위자료도 청구할 생각입니다. 장인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다. 민수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딸을 잘못 키웠구나. 장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평생 자랑스러워하던 사위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아닙니다. 장인 어른. 어른들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민수는 정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저는 20년간 이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꿈도, 건강도, 친구도 포기하고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그런데 유진이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문자에 적혀 있듯이 저는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였습니다. 심지어 제 카드로 다른 남자와 호텔을 갔습니다. 민수는 유진을 내려다봤다. 유진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유진아, 내가 뭐가 부족했어? 내가 너한테 뭘 못해줬어? 민수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절절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저 바닥을 보며 울기만 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미안하다고 다야? 민수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다. 20년이야. 내가 너를 위해 바친 시간이. 그런데 너는 그 시간을 배신으로 갚았어. 민수는 이혼 서류를 유진 앞에 던졌다. 일주일 안에 서명해. 안 그러면 법원에서 만나자. 내가 모은 증거로는 재판에서도 내가 이긴다. 민수는 장인 장모를 향해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했다. 장인어른, 어머님, 오늘까지 20년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두 분은 항상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장모가 울며 민수의 손을 잡았다. 민수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 딸이. 어머님, 괜찮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민수는 장모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울었다. 아이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부모를 쳐다봤다. 준호가 동생을 부축해 일으켰다. 일어나. 집에 가자. 오빠. 나. 닥쳐.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평생 동생을 아끼던 오빠였지만 이번만큼은 용서할 수 없었다. 장인장모도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유진은 비틀거리며 그들을 따라갔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안방에서 민수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다. 20년의 무게가 드디어 내려놓아지는 느낌이었다.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3개월 후 가정법원. 이혼 소송은 예상대로 진행되었다. 유진의 불륜이 명백했기에 재판은 민수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했다. 유진 측 변호사도 할 말이 없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다. 재산분할은 원고 강민수가 70%, 피고 박유진이 30%로 한다. 위자료는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없으므로 양육권 문제는 해당 없음. 이상으로 이혼을 인정한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법정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했다.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에코백을 들고 비싼 옷 대신 평범한 코트를 입고 있었다. 민수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원을 나왔다. 가을 햇살이 눈부셨다. 민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자유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6개월 후 새 아파트. 민수는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샀다. 25평짜리 깨끗한 신축 아파트였다. 햇살이 잘 들고 한강 뷰가 보이는 곳이었다. 이사 첫날, 민수는 텅 빈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이 반짝였고 사람들이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제부터 내 인생이야. 민수는 중얼거렸다.
52세.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시작이었다. 집을 정리하다가 민수는 옛사진 앨범을 발견했다. 젊은 시절의 민수와 유진. 한박 웃음을 지으며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들. 민수는 한참을 사진을 바라봤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분노가 아니라 그리움이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민수는 조용히 앨범을 닫았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다. 과거는 과거였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였다. 이혼 후 민수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한강을 따라 조깅했다. 처음에는 1km도 숨이 찼다. 20년간 방치한 몸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다. 한 달 후에는 3km, 2달 후에는 5km, 석 달 후에는 10km를 뛸 수 있었다. 체중이 10kg 빠졌고 근육이 붙었다. 거울을 보는 것이 이제는 즐거웠다. 5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민수는 점점 젊어지고 있었다. 민수 씨, 요즘 완전 달라지셨네요. 같은 시간에 조깅하는 이웃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요즘 건강 관리하고 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그냥 저를 위해 사는 거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민수는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사진을 시작했다. 중고 카메라를 사서 유튜브로 기초를 배웠다. 그리고 주말마다 서울 곳곳을 다녔다. 남산, 북촌, 덕수궁, 한강, 경복궁.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는 세상은 새로웠다.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 행복을 느꼈다. SNS에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팔로워가 10명도 안 됐지만 점점 늘어갔다. 사람들은 민수의 사진을 좋아했다. 따뜻하고 감성적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이 사진 너무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사진 속에 이야기가 있네요. 작가님, 전시회하시면 꼭 가고 싶어요. 민수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 지었다. 누군가 자신의 작품을 좋아한다는 것이 기뻤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수는 대학 동기들과 만났다. 20년 만에 본격적인 모임이었다. 재훈이 주선했다. 민수야, 완전 젊어졌는데? 맞아. 표정도 완전 밝아졌어. 이혼 잘한 거 아냐? 친구들이 놀라며 말했다.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혼하고 나니까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야.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찾은 것 같아. 그 힘든 시간을 정말 잘 견뎌냈구나. 재훈이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덕분이야. 내가 도와줘서 버틸 수 있었어. 진심으로 고마워. 무슨 소리야. 친구 좋다는 거지. 그날 밤, 민수는 친구들과 즐겁게 술을 마셨다. 20년 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다. 시간에 쫓기지 않았고 눈치 볼 필요도 없었다. 그저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민수는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다. 매주 토요일 오전 회원들과 함께 서울 곳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어느 가을날 북촌에서 한 여성을 만났다. 이름은 서연이. 남편과 사별한 지 3년 된 미망인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서연이에요. 반갑습니다. 첫 만남은 평범했다. 하지만 함께 사진을 찍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민수 씨는 사진을 참 감성적으로 찍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연희 씨도 구도가 정말 좋으신데요. 과찬이세요. 저는 아직 배우는 단계예요. 두 사람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연희는 따뜻하고 밝은 사람이었다. 민수는 그녀와 있으면 편안함을 느꼈다. 혹시 결혼하셨어요? 연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혼했습니다. 1년 전에요. 아,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아닙니다. 괜찮아요. 민수는 웃었다. 오히려 이혼 후에 제 인생을 되찾은 것 같아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연희도 미소 지었다.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 떠나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만의 삶을 살고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다. 상처를 겪었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들끼리의 공감이었다. 6개월 후 연희와의 데이트. 민수와 연희는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다. 급하지 않게 서로를 존중하며 일주일에 한 번 사진을 찍으러 가거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겨울 저녁 두 사람은 남산타워에 올랐다.
서울 야경이 눈 아래 펼쳐졌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흘러갔다. 정말 아름답네요. 연희가 감탄하며 말했다. 민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요. 정말 아름다워요. 연희가 민수를 돌아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민수 씨. 네. 민수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편해요. 감사해요. 민수는 연희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저도요. 연희 씨를 만나서 다시 웃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두 사람은 야경을 바라보며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희미해지고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다. 2년 후 어느 카페에서 민수는 카페에서 연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54세. 이제는 중년을 넘어 노년에 가까워지는 나이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다. 민수 씨. 연희가 손을 흔들며 들어왔다. 민수는 일어나 그녀를 맞았다. 이 둘은 카페에 앉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서로 행복하게 바라보며 이야기가 끝이 난다. 배신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결국 내 선택입니다. 누군가를 잘못 만났다는 불행보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선택하는 용기가 더 중요합니다. 믿음을 저버린 사람 때문에 내 인생까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상처는 아프지만 그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순간 진짜 승리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